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우신가요? 사시사철 외로운 사람도 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외로운 사람도 있고, 내 옆에 누군가 많이 있어도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의 사람이라는 게 내 옆에 누군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혼자 태어나서 사람 속에 부딪혀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외로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특히 우리 배우자가 계시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함께 하면서도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런 느낌을 또 가질 때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월을 먹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주변 사람들이 또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이 한 명씩 가는 이 마당에는 정말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다른 생활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덜 외로움을 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활동들도 하고 이러면서 나이를 또 먹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연을 주신 분 얘기를 또 좀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외롭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안 살펴봐주면 외롭고, 혼자 또 어디 가면 또 남은 내가 외롭고, 막 자식들 왔다가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가면 또 휑하고 외롭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데, 여기 사연을 주신 분은 꽤 오랜 시간 홀로 지내신 분 얘기예요. 자, 외로워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나에게 다가온 남자. 외로울 때 누군가 정서적으로 훅 다가오면 어떨까요? 마음을 많이 쓰겠죠. 기울어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58세의 사별 후 조그만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 제가 몰래 좋아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줄 몰랐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서 옛 친구를 찾는 경우라든가 우연찮게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요즘 SNS를 또 하시잖아요. 거기서 우연찮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친구 동창들 만나면 생각나는 친구들 이름 대면서 얘는 어디 살아? 뭐하고 살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우리가 인사말처럼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수로 우리 사연을 주신 분에게 찾아왔나 봐요. 그러면서 몇 번의 통화가 오갔고 여름이 끝날 무렵 늦은 밤 술을 한잔 했는데 꼭 만나고 싶다며 멀리서 대리운전을 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늦었으니까 오지 말라고 만류를 해봤는데 굳이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처럼 해서 굳이 밤길을 달려왔어요. 늦은 밤이라 거절했지만 계속 오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자녀와 함께 이제 애들 같이 가자 해서 나왔죠. 밤이니까. 그래서 자녀와 함께 이런저런 이제 나가서 이런저런 자신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처 숙소에 데려다 주고 다음날 아침에 오겠노라 하고 집으로 이제 왔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사실 뚜렷한 거는 없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를 돌이켜보면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막 사춘기 시절에 뭐 이렇게 선생님을 흠모하듯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냥 마음만 이렇게 두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요즘 우리 아이들처럼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나 너 좋아 뭐 이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냥 혼자 좋아했대요. 워낙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 귀티 나는 모습에 어쩌면 주눅이 들어서 먼저 또 선뜻 얘기 못했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찾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대요. 잠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뭐 친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그냥 뭐 아는 수가 있어 했지만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 나 다 찾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습게도 그 친구를 의심하기보다는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라는 친구를 그 당시에 나라는 친구를 뭐 기억이나 했을까? 막 이런 여타의 그런 의구심, 의문이 들긴 했지만 어때요? 그 옛날에 내가 혼자서 짝사랑했던 그런 친구잖아요. 감히 나랑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다가갈 수 없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왔어요. 자발적으로. 의심은 잠깐이었고 술렁대고 너무 나를 찾아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한가득이 들었다는 거죠. 그저 찾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뭐 그런 게 더 컸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학을 다니다 지방 말고 이제 이 서울, 경기권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결혼도 못한 채 모태솔로로 있다고 말을 하네요. 뭐 이런 경우 있죠. 전문직이라든가 뭐 또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언제 세월이 갔냐 돌아보니 이만큼의 나이가 먹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더 성공하고 싶고 결혼이라는 것보다 자기가 더 성공하고 싶은 게 더 강한 친구였나 봐요. 자, 그러다 보니 나이는 들었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늦지막히 돌아보니 고향도 그립고 김치도 그립고 된장찌개 그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뭐 모았고 성공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이제 올해 초에 한국에서 사업체 알아본다며 들어왔다고 했어요. 늦긴 했지만 한국 와서 또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면 노후를 낭만적으로 보내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갖춰진 친구가 알아서 다가오는데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했던 친구고 너무나 그 긴 세월에 뚝 떨어져 있어서 잊고 있었지만 그래도 잔잔히 보니 그 얼굴이 그냥 있고 그 당시 좋아했던 그 모습이 그냥 있는 거죠. 저를 찾아온 다음 날 이제 숙소로 가겠노라고 약속했었잖아요. 이제 데려다주고 숙소에 데려다주고 여기는 아직 잘 모르니까 뭐 동네 근처 뭐 좀 알아달라 해서 이제 데려다주고 그 다음 날 약속대로 숙소를 갔었죠. 근데 뭐 띵동 눌렀더니 속옷 차림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현관에 그 숙소 안에서 갑자기 살포시 포옹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또 막 콩닥콩닥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가슴이 한없이 술렁거렸고 이거 얼마 만에 남자 품에 안겨보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사별하고 혼자 사시면서 그 의류 매장 이런 거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도 살기에 급급한 거죠. 막 못 살았어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렇게 자기 일을 가짐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 혼자 의류 매장을 한다, 여성이 혼자 이런다면 사실 주변에서 접근하는 뭐 접근 또는 소개 이런 경우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 다 뿌리치고 혼자 그냥 오롯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한번 안고 뭐 씻고 뭐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업무차 지방에 가야 되는데 어제 그 멀리서 나를 보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해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리비가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대리비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현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야, 차에. 그래서 기름값이 없으니까 30만 원만 빌려달래요. 빌려달라는 거 보니까 갚겠죠? 한국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카드라든가 뭐 이렇게 일단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에서 뭐 자유롭지가 못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은 그런 데 대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다가 30만 원이라는 돈은 자기 생각에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기 위해서 멀리까지 왔는데 기름값이 없다 하니까 어째요? 대줘야죠. 그럴 수 있지 하고 30만 원을 흔쾌히 주고 헤어졌어요. 뭐 없는 요랑 치고 뭐 우리 흔한 말로 그래요. 30만 원 뭐 다른데 뭐 그냥 썼다 뭐 떡 사 먹었다 밥 사 먹었다 치자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쉽게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업체를 알아본다고 뭐 지방 여러 곳을 다닌다라는 이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날마다 마음을 흔드는 노래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글로 뭐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우리 어떤 때는 보면 왜 가사가 완전 내 노래일 때 있잖아요. 그 감성을 툭툭 건드려주면서 고스란히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해받게 하는 노래를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보냈대요. 자기 마음이라면서. 어느새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만남은 없었는데 노래를 계속 전해주고 그 노래를 듣고, 물론 그 친구 생각하면서 노래를 듣는 거죠. 그 온전히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이제 키워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 여기저기 업무를 보느라 현실적으로 막 보고 싶으면 냉큼 다가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대요. 내 마음이 그 친구에게 흠뻑 젖어들 즈음에 돈을 조금씩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30만 원 이후로. 그래요? 일 처리 중 급하게 필요하다며 다급하게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거를 아주 한 며칠에 한 번씩 뭐 아니면 큰 돈은 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소소한 것, 소소할까요? 돈을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의심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왜 자꾸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데 이미 사연을 주신 분의 마음은 온통 다 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 친구 이름의 계좌도 아니고 지인의 통장으로 자꾸 넣어달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 번씩 미치면은 뭐 물불 안 가린다 하잖아요. 뭐 정신이 나갔는지 이분이 그래요. 뭐지 하면서도 워낙 다급하게 너무너무 급해 막 다급하게 종용을 하니까
덩달아 다급하게 넣어주고 덩달아 다급하게 넣어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갚을 거야. 그리고 이건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건데 뭐 걱정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한두 번의 언어 속에 나를 결혼 대상자, 함께 살 사람이라는 것을 툭툭 내뱉었다는 거죠. 딱 결혼하자, 뭐 프로포즈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나는 너랑 살 거야. 너랑 뭐 노후에 같이 지낼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다는 거죠. 그때는 혼이 빠져나간 미친 상태였나 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돈 빌려달라는 뒷전이고, 뭐죠? 너랑 같이 살 거야. 내가 가진 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 네 거야.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 거야. 이런 말이 귀에 더 꽂혔다는 거죠. 혼자 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남자에게서 이런 호의, 관심, 그러니까 물질적인 호의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 정서적인 관심을 막 진짜 너무너무 강하게 받은 거죠. 그것이 외로운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혼자 눈물 흘릴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 마음으로 위로도 되었고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이분도 힘든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뭐 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항상 뭐 많은 큰 돈을 벌고 또 그것이 뭐 매일매일 뭐 좋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몇 해 전만 해도 뭐 코로나로 힘든 경우도 있었고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힘든 시기여서 이제는 이거 힘든 거 끝. 그 사람과 함께 뭐예요? 꿈 같은 미래를 혼자서 자꾸 꿈꾸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나의 미래를 함께 해줄 이 사람이 나의 구세주 내지는 뭘까요? 막 진짜 말도 표현 못할 만큼 이 사람은 엄청나게 내 옆에 크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자,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어렵기 때문에 뭐 30만 원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줄 수 있었고 50만 원? 뭐 그래도 50만 원. 근데 이제 한 500 단위 이걸 드문드문 요구할 때는 부담은 스러웠어요. 왜? 우리가 뭐 돈을 막 쟁여놓고 살지는 않잖아요. 또 누구라도. 그리고 혼자 살면서 뭐 얼마나 큰 돈을 벌어갖고 축적해놓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처음에 이제 뭐 조금씩은 있는 것에서 통장에서 해주고 하다 보니 없으니까 빌려서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혼이 빠진 상태니까 빌려서 주는 거죠. 빌려서도 주고. 그리고 늘 생각은 이거 이 다음에 다 나한테 올 거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이 기간이 벌써 5, 6개월간 지속됐다는 거죠. 여름 이럴 때부터인가 그랬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친구도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하겠죠. 어려울 때마다 급할 때마다 쑥쑥 내어주는 친구가 고맙고 정말 자기가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그래도 바쁜 틈을 타서 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5, 6개월 이렇게 돈을 붙이고 하는 과정 중에 만남도 겨우 뭐 몇 번 안 됐대요. 대여섯 번. 그 중에 같이 밤을 보내게 되는 시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로운 사람들은 밤을 뭐 불같이 보낼 거라는 우리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불같은 사랑을 나눌 것 같잖아요. 스킨십 손도 잡으려고 안 하고 하여튼 일단 스킨십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연자를 주신 분은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안기고도 싶고 의외로 다가오지 않아요. 몸이 다가오지 않아요. 말은 다가오는데 이런 경우네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를 아끼나 보다 이런 거죠. 나를 정말 아끼나 보다. 우리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정말 좋아하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나를 좋아하고 아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던 연말쯤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대요. 합의금. 그래서 급하게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을 만나러 고속도로로 막 급하게 왔대요. 근데 오는 중에 내가 간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된 이유로 무슨 일이 있냐? 이래서 급하게 오다 추돌을 했다는 거죠. 그 가해자 입장이죠. 그죠? 그 사고를 낸 사람. 근데 또 그 바친 차가 수입 차례네요. 그러면 이제 좀 나오시나요? 돈의 금액이? 인사사고래요. 추돌했는데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일단 차도 비싼 차에다가 그 안에 탄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또 급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머뭇거렸죠. 이제 잠시 생각했다가 아는 지인이 이제 이렇게 경찰서에 근무하는 친구의 남편이 있어서 전화를 해봐서 사고 이력, 이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 몇 시에 사고 난 그게 들어온 게 없다는 거지.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래도 전국적으로 사고 나면 우리 다 알 수 있잖아. 어느 지역에 버스 대형 사고가 났니, 그죠? 근데 그 사고 접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그래서, 뭐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교통사고 합의금을 달라고 계속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주면 나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했지만 안 줬어요. 그때부터. 자, 원하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니까 애걸복걸 불쌍한 척 다 했다는 거죠. 그래도 무시 모드로 이제 들어갔대요. 나 돈 없어.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이때까지 보낸 돈만 해도 나 그거 내 돈도 아니고 빌려서 내고 나 지금 그 이자 갚기도 힘들어. 돈이 지금 없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제 안 주고 미루고 해줄 수 없다고 이제 그때서 말을 한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나도 빌려서까지 갖다 바쳤으니 경제적 곤란에도 빠지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였었는데, 그죠? 자, 완전히 이제 이런 상황이 딱 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진 마음이었죠. 내가 뭐야, 좀 더 살펴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이랬던 걸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기는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자, 그러자 돈을 안 붙이니까 오가던 메시지도 이제 드문드문이죠. 그리고 좀 텀이 이제 이렇게 길어지면서 톡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하니까 전화를 해봤죠. 전화는 없는 번호. 전화번호 없어진 거예요. 이미 다 잃고 뒤늦은 후회를 해봅니다. 이미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창피한 거예요. 사실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생각 못해? 사귄 줄 몰라? 이러면 내가 이때까지 그 자존심 하나 당당한 혼자지만 그래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잘 살아온 내가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자녀한테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빌렸던 돈의 이자나 이런 거에서 이제 갚아 나가느라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했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나를 찾아가지고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정작 5, 6개월을 돈을 주면서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라고 하면서 뭘 이렇게 외국에 있었던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외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전혀 증명되지 않는 그것만 믿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 친구 그 통장도 이 사람 게 아니었잖아요. 지인의 통장, 타인 명의의 통장, 알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단지 전화번호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번호, 이제 완전히 두절된 상태인데 사람도 찾을 수 없고 돈은 더 찾을 수 없겠죠. 이 친구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을 찾아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또 어디에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사기치고 또 누군가의 등에 빨대, 뭐 우리 막 우스운 말로 그러잖아요. 또 사기쳐서 누군가를 울리고 아프게 할까 봐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친구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정보를 노출시키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 물건 살 때 또는 뭐 모든 곳에 보면은 뭐 회원 가입하라, 뭐 하라 이럴 때 보면 우리는 그게 다 알려줘요. 내 생일이 언제고 전화번호 어디고 주소 어디고 다 알려줘요. 다 기입하죠. 또 뭐가 뭐 당첨됐습니다. 뭐 이러면 또 선물 줄 테니까 뭐 어째라. 이걸 그냥은 안 줘요. 기입을 해라. 그러면 또 그거 혹시 내 거 진짜 오는 줄 알고 막 기입했어요? 이런 식의 컴퓨터 선상,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는 그들이 또 이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누구에게인가 내 개인정보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 정보는 이미 진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다 나가 있어요. 내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듯. 다른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이 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쉬울 것 같아요. 뭐 전화번호 하나만 알면 다 그 내용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카톡 프로필에 나를 막 쭉 올려놓잖아요. 뭐 나 어디서 찍은 거, 어디서 뭐 가족들과 모였던 거, 뭐 이런 거 다 올려놔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외롭구나 이 친구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사실 믿을 공간이 안 되는데 거기서 많이 노출이 돼요.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는 더 노출시키면 안 되고 우연찮게라도 그냥 누군가 툭 물어봤을 때 그냥 대답하는 거 이거를 조금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많은 것을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정보를.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이용하려고 드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문제죠. 그 세상이 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개인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기에는 사실 제가 여기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사기꾼이고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보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 일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 왜 우리가 뭐 돈 빌려주고 뭐 그 사람 찾습니다. 흥신소라 그러죠. 그런데 나 돈 빌려간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좀 찾아주세요라고 흥신소에 가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 다 찾아준대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혼자 뭐 발품 팔고 막 사방천지 다닐까요? 내 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국가기관, 뭐 이 동네 기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정보를 소중히 여긴다면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우리 뭐 보험 가입할 때, 뭐, 그래서 우리 한때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이거 뭐, 정보 하나에 뭐 100원씩 뭐 10원씩 얼마에 막 판다. 중국에 판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많이, 한 번 정도는 아마 그런 이상한 전화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내 정보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흥신소에서 돈 줄게, 좀 줘. 이래갖고 내준 그런 공무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공무원도 이 정보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벌을 받은 그런 뉴스를 제가 보기는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오로지 돈만. 내가 필요한 건 돈이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손도 안 잡고 스킨십을 일치 안 했는데, 이분은 그것마저도 내가 나를 아껴주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되게 순수하고 그런 분이셨죠. 이제 여기서 잠깐 그루밍이라는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사실 그루밍이라는 것은 이제 이 원 뜻은 뭐 동물, 고양이나 개 이런 데 이렇게 털을 우리가 쓰담쓰담 해주면 막 고양이나 개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니까. 근데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로워 보인다? 정서적으로 쓰담쓰담 해줘요.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럼 돈으로 막 처음에는 아낌없이 막 내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로 이 친구가,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이 막 좋은 감성의 노래,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막 이렇게 푹 젖어들게 만드는 과정을 그루밍이라 그래요. 충분히 뭐, 와,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이제 의심을 하지 않는 관계까지 오도록 만드는 걸 그루밍 과정인데요. 이제 확실히 이 사람이 나를 믿어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때 자기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 나는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제 뭐, 절대 그럴 리 없어. 나쁜 일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혼자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약하고 외롭고 소심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루밍에 또 많이 넘어가거든요. 우리 여기 사연을 주신 분처럼. 그래서 누군가 옛날 친구 되게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서 너무 많은 마음을 썼어. 피해를 본 경우인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서 턱없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또 그렇게 접근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혼자 공원에 앉아 있는데 뭐 외로우시나요? 뭐 옆에 와서 친구 할까요? 뭐 동무 할까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모를 때는 거절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만의 경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루밍으로 충분히 믿게 만들고 노린 것은,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성폭력 범죄자는 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사기죄만 걸리지 말하자면 성범죄자는 안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순순히 이런 그루밍 수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돈만 노린 범죄. 궁극적으로는 다 돈인 것 같아요. 돈을 필요로 해서 노린 범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바로 이분이 그 덫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뭐 성폭력 범죄자는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는 이 성폭력이나 이런 걸로 연루가 되면 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보다. 그래서 사기만 치는 걸로. 그래서 일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은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상대방을 많이 조사를 하죠. 이런 사람은 어떤 타입, 어떤 사람이 조사를 많이 하고 다가와요.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궁핍하구나.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외롭구나. 또 이 사람은 뭐 또 다른 욕구가 있구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다가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훅 하고 말려드는 것. 바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외로울 때 진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혼자 고민하고 뭐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녀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거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그러면 우리 생각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뭐야? 왜 그렇게 잘해줘? 아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은 조언들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정립을 시켜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왜 잘해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을 좀 더 해볼 필요도 있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굉장히 홀로인 시간들이 많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뭔가 나누고 싶고 이게 보통의 정서였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항상 좋게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내야 돼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도 말고 이 돈 얼마나 귀한 돈이고 열심히 벌었던 돈일까요? 그냥 쑥쑥 그렇게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노인을 노린 그 보이스피싱? 우리 노인을 노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창피해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옛날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요, 우리 조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학교 보내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이제 어머니가 재산세 내려고 그날 이제 재산세 내려고 이렇게 목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가지고 손주가 지금 다쳤는데 지금 어떻게 다쳤다 그랬던가? 맞아, 우리 그때 어머니 말씀이 어쨌는지 하여튼 이 우리 조카 얘기를 하면서 다급하게, 그러니까 항상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느긋하지 않아요. 다급하게.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쉬도록 다른 생활 못 하도록 해요. 굉장히 다급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학교에 가다가 뭔 일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놀래죠. 금지 오겹 같은 그 손주, 그 첫째 손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 어느 구자로 보내주면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생각도 안 하고 맑은 거로 쫓아가서 그 세금 내려고 했던 거, 재산세 내려고 했던 거를 몽땅 털어 놓고 오셨대요. 근데 돈을 넣고 나서 돌아서니까 정신이 덜덜해네요. 그래서 그 돈은 이제 난리인데, 그러고 오후가 되니까 우리 손주가 집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지금도 시골이나 어디서 이런 약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화가 온다, 보이스피싱, 그루밍 이런 게 다가올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주변에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해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외로움 이 마음 아무에게나 내어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그루밍 수법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그냥 턱없이 잘해줄 때 뭐지라고 의심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약자들에게 많이 접근을 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 들면서도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고요. 신체적으로 자꾸 나약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혼자 있다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들겠죠. 힘들 때는 내가 누구에게 의존해? 막 이런 외로움. 그렇다고 자녀가 나의 외로움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 다 이제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다 보면 또 그 아이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다 끙끙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말고,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불편하다,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은 진작에, 왜 이 사람이 30만 원을 그래 줬다 쳐요. 그저 떡 사 먹었다 치고. 근데 50만 원? 그래, 100만 원? 왜? 왜 자꾸 돈을 요구해? 그러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번 말을 했더라면 친구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야, 어떤 사람이야? 왜 자꾸 너한테 돈 달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 주는 게 맞나? 생각을 한번 딱 다시 돌아볼 수 있잖아, 자신을,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좀 정신을 탁 치는 누군가를,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얘기를 해야만이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요, 사실은, 주변에.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끼리도 경계가 필요해요. 적당 거리.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 서로 편해질 수 있거든요. 경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자리, 네 자리의 그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함부로 넘어 들어온다든가,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의 선을 함부로 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적당 거리의 선을 지킨다는 마음. 그래서 거기는 예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경계. 예, 친구도 다 같은 친구는 아니죠.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고. 이 긴 세월 동안 몇십 년을 함께 하지 않은 친구가 다가올 때는 경계가 필요해요. 오랜만에 누가 전화하면 꼭 돈 빌려달라 하잖아요. 생전 뭔 일 있어 이렇게 자주 안부를 묻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구나, 네 형편이 요새 그렇구나 이해하고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전화 오면 요새 이렇게 힘든데라고 돈 빌려줘 이런다 하잖아요. 쉽게는 그래요. 갑자기 말을 잘 섞지 않던 친구들이 갑자기 빵 사줘, 떡 사줘. 근데 끝에는 뭐예요? 돈 빌려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약간 이런 식인데, 이제 우리 요 사연을 주신 분은, 굉장히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 돈도 이미 많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지금 좀 잘 그래도 추스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돈도 찾을 수 없고 뭐 사람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바라심이 다른 사람은 이런 일에 빠져들어서 돈 잃고 마음 잃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우리 나이 든 사람에게 다가왔으면 안 돼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진짜 이분이 바람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